안녕하세요. 우리는 평생 학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생 학생으로 살 때 행복할 수 있고 항상 젊게 살 수 있어요. 뭔가를 배우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습관은 잘못 들여놓으면 강력한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창조가 없는 삶이고 죽은 삶이거든요. 습관 들인 것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남 탓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최종 책임자는 나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습관을 들이든 저렇게 습관을 들이든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인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이유는 욕심과 부러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드시거든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만족해버리면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욕심과 부러움도 이게 떨어져 버려요. 자기가 스스로 자꾸 행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그것도 습관으로 여러분 감정을 계속 마음을 계속 리셋시키는 그런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은 자꾸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 말은 줄이고 주머니는 풀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자기 내면과는 대화를 많이 하세요. 이제는 바깥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말수를 줄이고 많이 들어주시고 누군가가 말할 때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짧고 간단하게 그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충고한다고 섣불리 충고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정중하게 묻거나 또 이제 궁금해서 물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살아가는 얘기도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들보다 현명한 사람은 여러분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충고가 필요가 없을 거고 또 여러분보다 또 조금 못한 사람은 좋은 말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한테 또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이 말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치느냐 못 끼치느냐 또 잔소리가 되느냐 이렇게 되죠. 사람은 이제 이익 따라서 살게 되죠. 그죠? 이익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업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죠. 그죠? 그러면 자동차 파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바라겠죠. 여유가 있고 부자 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야 자동차를 사러 오니까. 또 그런데 관을 파는 사람은 사람이 죽기를 바라겠죠. 또 그리고 병원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아프기를 또 바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람이 이익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잘못 보게 되면 엄청 잘못되고 같은 돈을 버는데 그런 식으로 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자꾸 이쪽 면도 볼 수 있고 또 그 이면의 면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을 자꾸 키워야 되겠죠. 우리가 또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라는 뜻은 뜨거운 가슴으로 모든 것을 몰입해서 한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할 때 집중해서 한 가지 일을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하는 것을 이제 삼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몰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생 하는 공부가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도 그렇고 또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나를 100%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공부, 나를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명언으로 여러분들을 다 올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철학으로 습관을 들여보세요. 세계는 21세기를 살고 한국은 23세기를 살고 있대요. 이제 세계인들이 한국인들을 굉장히 극찬을 했더라고요. 질서의식이나 모든 이게 시민의식들이 굉장히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간에 쩝쩝충이라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쩝쩝거리고 먹는 사람을 쩝쩝충이라고 얘기를 한다네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에서는 그 공양하는 예절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는 저희들이 이제 바로 공양을 하잖아요. 대중에 가면은 그 바로 공양을 할 때 소리를 내면 안 되거든요. 공양하는 그 시간도 사실은 수행의 한 부분이에요. 공양하는 자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밥을 먹고 있는지, 또 숟가락을 어떻게 놓는지, 또 반찬은 어떤 걸 먹어서 또 어떻게 씹고 있는지 그거를 낱낱이 다 이렇게 보고 그 소리를 이렇게 내가 씹는 소리까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수백 명이 밥을 이렇게 먹어도 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게 밥을 먹게 되거든요. 공양할 때 시끄럽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공양할 때 바깥에서는 아기라는 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는 배는 이렇게 남산만한데 목구멍이 바늘구멍처럼 작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탐욕을 상징하는 신이거든요. 스님들이 바루 공양하고 그 바루를 씻은 물, 그걸 천수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바루로 씻은 물 그거를 먹기 위해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 바루 씻은 물은 원래 이게 고춧가루나 양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거의 이게 바루를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맑은 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건더기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 물을 옆에 이렇게 붓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그 물을 부으면은 그 물을 이제 아기가 먹는다고. 공양할 때 소리가 나면은 아기가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그 공양하는 줄 알고 빨리 그 물을 먹고 싶어서 기갈이 들린다고 소리를 못 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식사하는 부분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삼기 때문에 그 밥 먹는 그 상황도 다 이제 나를 지켜보고 또 나를 관찰하는 시간이라서 일어나고 앉고 또 이제 움직이고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자기를 이렇게 관찰하기 때문에 그 수백 명이 이게 모여 있어도 혼자 있는 것처럼 조용하거든요. 먹는 거에도 이게 절도가 있고 예절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식사할 때는 항상 위험 있게 하고 소리 없이 먹고 먹는 거에도 그 복이 들어오고 또 어떤 그 본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먹는 거에서 이렇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먹을 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항상 생각하고 또 이 음식을 내가 받아 먹을 분이 되는지 내가 그만큼 공덕을 짓고 이 음식을 먹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또 수고로움이 들었는가를 또 한번 생각하고 또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욕심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돌을 닦는데 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하는 그 개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송을 하고 우리가 이제 바로 공양을 이렇게 맛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바로 공양할 때 그릇이 4개인데 거기 밥 담는 그릇과 반찬 담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밥 담는 그릇에는 반찬을 담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따로 이렇게 항상 먹어야 되고 국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안에 그릇에 이렇게 분배가 정확하고 그게 이렇게 맞춰서 먹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먹은 그 음식은 남기면 안 되고요. 다 고춧가루까지 다 자기가 마셔야 되고, 그 씻은 물까지도 찌꺼기가 남는 거는 자기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자기 먹었는 그릇 자기가 씻고, 거기 설거지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수백 명이 공양을 해도 자기가 먹었는 그릇 자기가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그 찌꺼기 물은 먹고, 이제 물은 이제 아기한테 주기 위해서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무수한 뜻이 그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양할 때 그 바루에 너무 머리를 이렇게 숙여도 안 되고 딱 이렇게 절도 있게,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릇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들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밥만 이렇게, 그래야 밥을 이렇게 한 숟가락 넣고 이렇게 천천히 씹으면서 그 자기 씹는 소리를 다 듣고, 또 이제 그런 밥이 넘어갈 때에 내 오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것도 다 보고, 또 밥 먹으면서 내가 생각이 산란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다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밥 먹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절에 오시는 보살님들한테도 처음에는 이렇게 오시면은 집에서 이제 밥 먹던 습관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음식 같은 거를 절도 있게 먹게 하고, 또 오시면은 항상 우리도 절에서도 이제 기도하고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를 습관을 이렇게 잘 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먹는 것에서 남이 불편하다고 생각될 정도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남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죠? 나는 쩝쩝해야 나는 맛있게 먹고 이게 더 편해 해도, 남이 같이 먹을 때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 하면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죠. 그죠? 밥상머리 예절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는 자기 혼자 먹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좋죠. 특히나 밥 먹는 거는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먹는 사람은 평생 급하게 먹어요. 근데 천천히 먹는 사람은 평생 또 천천하게 먹고, 그런데 그게 참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군에도 가보면은 빨리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천천히 먹던 애들은 거의 밥을 못 먹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군법단을 가보면은 천천히 먹느라고 다른 사람이 다 먹을 때 자기는 그 반도 못 먹고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또 군기도 잡히고 이제 훈련도 받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게 참 안 고쳐져요. 그런데 군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또 바로 바깥에 나오면은 바로 자기 습관대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습관도 어릴 때 여러분들이 애들 키울 때 습관을 잘 들여주면 좋죠. 밥 먹을 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음식이 왔을 때 누군가의 이제 수고로움이 담겼다는 얘기를 항상 해주시면서 남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딱 먹을 만큼 들어서 먹게 하고, 또 음식이 귀한 거를 항상 애들한테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가정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집집마다 보면은 밥도 너무 많이 버리고 반찬도 너무 많이 버리고, 딱 먹을 만큼만 하면 참 좋은데 조금 남아서 이게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이렇게 버리는 집도 참 많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으네요. 그리고 애들 키울 때 또 엄마의 수고로움, 그런 아빠의 수고로움도 여러분들이 애들 정서적으로라도
이제 감사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다 일러주는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파트 좋은 데 사는 애들은 이 아파트가 귀한지를 모르겠죠. 그냥 자기가 태어났을 때 당연히 있었던 그 아파트니까요. 그런데 자기 집이 없는 애는 태어나서 전세나 월세를 살던 애들은 집을 사가지고 가면 그 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겠죠. 큰 평수로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것도 알고 또 자동차도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바꿔보면 좋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따로 안 시키게 되면 이 감사한 부분이 없어요. 내가 워낙 갖고 있었던 부분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집에 살았고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게 힘들게 누군가의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누린다는 생각을 못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또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거나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있거나 한 번씩 있을 때 이런 집이 있어서 참 좋지. 비가 오니까 이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또 따뜻한 데서 지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하지. 아빠가 이렇게 수고해서 우리가 이런 집에 살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도 그냥 당연하던 것들이 아 그렇구나 엄마 그렇지 하면서 나중에는 비 오면 엄마 우리 참 감사하지 이런 집이 있어서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게 꼭 그 나이 시기에 맞게 나이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여러분들이 시킬 줄 아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 그런 감사함이 있어야 그런 교육이 나가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교육시키는 어머니들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안 이루어지면은 그런 교육을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으며 또 그런 교육을 누가 시켜주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 하나하나 또 집에서 살아가는 습관 하나하나 또 식사 예절 같은 것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시켜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평생 그 먹고 살아야 될 때 그 어릴 때 그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나중에 힘들지 않고 또 누군가가 봤을 때 아,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봐서 사람답게 사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게 뭐 필요 있노 이러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벌써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행동이나 습관을 바로 사람들이 다 직면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결국은 대변하고 바깥으로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음식도 가급적이면 간소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드시고 요즘은 다 너무 음식도 넘쳐나고 또 모든 물자도 넘쳐나니까 이런 감사함을 일부러 교육시키지 않으면은 그 감사함을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하면 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이렇게 살면서 지금 그런 것들이 당장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겠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 또 물 같은 것도 아껴 쓰시고 집에서 항상 쓸 만큼 쓰시고 거기 분에 넘치게 쓰지 말고 내 한 사람이 이렇게 아끼면은 그 물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게 이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해 보시고 좋은 습관 들이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